그럼 탄수화물군이나 이거는 보통 이제 어떤 탄수화물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제 탄수화물을 잘 먹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가장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데 중요한 점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나요? 일단은 네, 안녕하세요. 준호TV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성용 선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 굿머슬 네, 맞습니다. TV로 이제 유튜브로 활동하고 계신 정성용 선수님입니다. 그래서 내추럴 선수 명예 전당에도 오르시고 네네. 그다음에 작년에 여러 번 그랑프리도 하시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걸 봤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다이어트를 어마어마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볼 예정입니다. 한번 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굿머슬 TV의 정송영이고요. 지금 당국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이제 운동생리학 박사과정 수료하고 작년에는 이제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에 여러 개 출전해서 좀 좋은 운이 좋아가지고 좀 좋은 성적들을 거뒀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저도 이제 많이 궁금했었던 부분인데 네네. 이제 그런 극한의 다이어트까지 들어갔잖아요. 거의 네네. 이제 어느 정도 체지방 양이나 유리 어느 정도까지 빼신 거예요? 사실 한 3%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3%에서 WMBF 때는 한 2% 정도까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몇 끼 정도를 드시면서 하셨었어요? 일단 식사 빈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4회 정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다양한 선행 연구에서는 식사 빈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운동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운동을 할 거면은 운동 전에 어느 정도는 더 먹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운동 네네. 전에 부스터도 먹어야 되고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아예 일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식사 빈도가 일단 제 생활에서는 4회 빈도가 제일 괜찮았어가지고 그래서 네네. 4회 빈도로 식사를 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시작을 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 때는 어떻게 바꿔나가시는지? 뭐 일단은 식단은 정확한 매크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네네. 어떤 매크로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일단 나의 기초 대사량을 알아야 되고 네. 나의 이제 활동 대사를 알아야 돼요. 네네네. 이 두 개가 일단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제 기초 대사는 내가 뭐 인바디나 뭐 내 근육량 이런 것만 알아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활동 대사 같은 경우는 그날 달라요. 내가 네, 오늘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뭐 운동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떠한 상황에 닥칠 수도 있고 그래서 활동 대사랑 기초 대사를 항상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웨어러블 기기들이 많아졌잖아요. 네네. 뭐 이제 뭐 스마트워치라든지 뭐 갤럭시 워치라든지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이제 운동할 때 시작 준비할 때는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다니고 애플워치를 가지고 다녀서 운동할 때는 항상 내 칼로리 계산하고 그 칼로리 계산이랑 내 식단 내 기초 대사를 계산해가지고 내가 오늘 먹어야 될 칼로리를 정해놓고 만약에 이제 그게 한 3,000칼로리다 그러면 다이어트 시작할 때는 이제 요것도 이제 다양한 연구들에서 300칼로리 미만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얘기해요. 네네. 내가 3,000칼로리면은 네네네. 2,700칼로리부터 시작을 해주는 게 좋고 이게 네네. 이제 근육의 이와 없이 그냥 손실 없이 최적의 근성장을 이루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칼로리. 이게 또 어느 정도 와가지고 또 이제 400칼로리로 늘리고 최대 500칼로리까지 낮추고 이랬는데도 만약에 떨어지지 않는다, 체중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운동 양을 높이던가 유산소 양을 높이던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 탄수화물군이나 네네. 이거는 보통 이제 어떤 거를 선호를 해서 드시나요? 좀 다양하게 먹는 편이에요. 어떻게 또 하나에 편식하는 편은 아니어서 고구마도 먹고 네네. 현미밥도 먹고 네네. 빵도 먹고요. 그 칼로리 맞춰서 칼로리만 맞춰서 먹으면 되는 거니까. 뭐 단백질도 그럼 거의 다양하게 드시는 편인가요? 그래서 단백질도 최대한 다양하게 먹는 편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최대한 콜레스테롤 적은 콜레스테롤이 적은 이제 림프로틴 위주의 단백질을 네네네네. 선택해서 먹는 편이에요. 네네. 지방기가 너무 많지 않고 그런 그쵸. 지방기가 너무 많지 않은. 이제 뭐 야채나 아니면 이런 것도 다양하게 좀 네네. 이게 저희가 네네. 좀 간과하는 게 저희가 탄수화물이랑 이제 곡류의 탄수화물이라든지 네네네. 그리고 단백질을 많이 먹다 보면은 이제 신체 알칼리도가 높아져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과일이나 이런 걸 먹어주면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정확한 이제 혈액에 대한 혈행도 잘 안 되고 저희가 대한 뭐 그런 뭐 그 외에 심장적인 문제들도 생기고 저희가 이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은 그 뭐 신장이 나빠진다, 간이 나빠진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킬로그램당 2.8g까지 먹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고 엄청 많이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스포츠 영양학회에서는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하는 보디빌더들한테는 2g에서 3g 정도의 그 단백질을 추천한다, 킬로그램. 네네네. 그러면은 뭐 저희가 먹는 것보다는 아마 이거보다는 적게 드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보다 많이 먹는 사람 거의 없지 않을까. 네, 근데 저는 거의 그 정도 먹었을 거예요. 네네. 탄수화물 같은 경우도 어떤 탄수화물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어떠한 타이밍에 먹어주냐가 좀 중요해요. 네네. 그래서 타이밍적인 것들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언제 탄수화물 잘 먹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건 운동 후에. 운동 후, 네. 운동 후에만 고탄수화물 식단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거보다는 확실하게 저탄수화물 식단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회복에 대한 것만 잡아주면 되고, 네네. 그리고 평상시에는 유지를 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오히려 약간 그 경계선에 있는 네네. 정도의 칼로리를 소모해줘야 저희가 이제 지질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몸 안에서의 그 글리코겐이 소모되면 저희는 당연하게 또 이제 지질대사를 활용해가지고 지방을 또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꿔서 이제 지질대사를 활용하거든요. 그러한 과정이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잉여가 되지 않는 칼로리로 맞춰서 탄수화물을 맞춰주고 식사 후에만, 그 운동 후에만 네. 좀 탄수화물 섭취해줘서 회복에 대한 이제 근육과 간에 있는 글리코겐이 소모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회복을 좀 도와주는 게 확실히 이제 운동 후에가 되면은 몸이 이제 에너지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운동 직후에는 보통 이제 어느 정도 GI가 높은 음식도 많이 섭취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그렇죠. 거죠. 지금 제가 말한 게 결국에는 그런 네네. 운동 후에는 뭐 과일도 괜찮고, 뭐 쌀밥이라든지 쌀밥도 괜찮고, 뭐 네네. 탄수화물 형태는 상관없지만 그래서 고탄수화물 좀 먹어줘라. 그렇게 아, 먹어줬을 때 그게- 회복에 대한 게 네네. 있고, 네. 그리고 내가 그래도 운동 후에는 좀 고탄수화물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좀 그 위안감을 갖고 있어요. 네. 평상시 운동하고 좀 맛있는 거 먹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다이어트 할 때도 조금 힘이 힘이 나죠. 나죠. 왜냐면 맨날 똑같이 이만큼 먹는 네, 것보다는 맞아요. 운동 후에는 내가 고구마도 한 개 더 먹을 수 있어, 현미밥도 뭐 몇 그램 더 먹을 수 있어 생각하면은 좀 이제 다이어트 할 때 심적으로라도 조금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되게 진짜 저 같은 경우에도 적용을 해봐야겠네요. 그럼 이제 일반 분들이 좀 이제 되게 어려워하는 게 기토 대사량, 측정하고 활동 대사량 측정하고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상시에 이 정도 먹었을 때 유지가 되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지 거기서 서서히 줄여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좀 처음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 어렵지 않게 다가가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활동 대사나 기초 대사량 이런 거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해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네네네. 어떻게 접근해서 줄여나가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동면 중시 아시죠? 동면 네네네. 그 동면 중시 유튜브 보면은 아, 그 엑셀로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네네. 사실 거기 가서 보시면은 이제 내가 네. 활동을 많이 하는가, 활동을 적게 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이제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그거 체크해서 하시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가장 그나마 그 비슷한 네네네. 군을 찾아서 그거에 맞게끔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면 되고. 되게 좋은 말씀. 왜냐면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네, 양이 너무 많대지. 너무 길어지니까. 네. 이렇게까지 이렇게 극단적인 다이어트 할 때 기간 정도는 네네네. 어느 정도로 잡고 다이어트 기간은 네. 저는 이제 좀 길게 가져가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작년에는 사실 다이어트를 뭐 2월 달부터 거의 2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네. 저는 12월 6일까지 시합을 나갔으니까 10개월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네. 이제 적어도 한 4개월 정도의 다이어트 기간을 잡아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이제 막바지에 저희가 뭐 보디빌딩식으로 얘기하기를 이제 다듬기, 뭐 네네. 다지기 뭐 네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네. 뭐 조금 더 스킨을 얇게 한다 그런 구간 있잖아요. 네네. 좀 그런 구간을 조금 더 한 1주, 2주 더 길게 가져가면은 네. 조금 더 몸에 대한 디테일이 사는 네.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과학적인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일단은 그 많은 근육의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많은 근육의 손실 없이 하려면 보통 3개월에서 4개월은 그래도 적어도 있어야 되는. 3개월보단 4개월. 4개월 정도. 4개월보다는 5개월. 너무 많은 길어지면은 어. 조금 이제 내가 지치는 게 있으니까. 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뭔가 서서히. 네네네.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안 되면은 내가 300칼로리 미만으로 먹어야 되는데 다이어트 안 된다. 갑자기 500칼로리 미만으로. 600칼로리 미만으로 먹고. 아니 탄수화물 안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몸 안에서 탄수화물 먹어서 살이 빠지는 것보다 네. 이제 내분비계적으로 이상이 생기면은 네네. 저희가
엄청 적게 먹었는데 살이 안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럴 때 탄수화물 로딩을 하면은 뭐 네. 이제 탄수화물 사이클을 하면은 네. 다시 또 괜찮아지니까 사람들이 네. 안 먹고 탄수화물 사이클, 안 먹고 탄수화물 사이클, 네, 약간 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탄수화물 사이클을 저는 웬만하면 비추한 편이죠. 저도 엄청 네. 네. 탄수화물 사이클 하는 것보다는 기간을 충분히 잡고 체계적으로 다이어트를 해나가는 게 중요해요. 네. 아. 저희가 운동도 네. 주기적으로 하는 것처럼 다이어트도 확실한 주기를 가지고 음. 주기별로 다이어트를 달리해줘야 돼요. 아, 네. 칼로리를 달리해주고 활동량을 달리해주고 계속 변화. 변화를 해줘야죠.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탄수화물 사이클하는 경우에도 이제 그 점점 이제 폭식증 가까이 나중에 되거든요. 심리적인 문제를 내고. 내가 이만큼 먹어야지에 대한 걸 깨버려요. 리밋을 네. 잡아놔서 너무 제한해 버리니까. 이게 이미 내가 너무 그 억압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네네네네. 먹으면 그 통제가 사실 안 되고 아. 저도 그런데 네. 일반 분들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식단 관련해서 이런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빼는 다이어트, 예를 들어서 바디프로틴이나 씨앗 준비라고 했을 때 그 선수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데 중요한 점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나요? 일단은 마인드셋이 제일 중요하죠. 마인드셋이 제일 중요하고 네. 내가 이 목표에 대한 확실한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바디 프로필을 뭐 매년 찍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평생에 한 번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 네. 10년에 한 번 찍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내가 이걸 남겼었을 때 가장 뭐 후회 없이 찍었다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인드를 갖고 네. 그 준비를 하면 정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뭐 시합도 똑같아요. 뭐 저는 이제 제 운동에 대한 나의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시합을 나갔기 때문에 네네네. 내가 분명히 내 프로그램으로 좋은 성적을 내면은 지금처럼 천우님이랑 인터뷰도 네네네. 하고 네네. 사실 요즘 다른 데서도 많이 인터뷰가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나의 프로그램을 검증받을 수 있고 나의 트레이닝 방법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다양한 트레이닝에 대해서 알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네.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내가 하고자 하고 이루고자 싶은 목표를 확실히 하고 그거에 맞게끔 트레이닝을 한다면은 중간에 폭식할 것도 한 번 더 줄어들고 네네네. 뭐 중간에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절실한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는데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면은 뭐 옆으로도 세워나갈 수도 있고 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나의 운동 목표 그리고 내가 원하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 다이어트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는 다이어트는 없어요. 체계적으로 사실 이제 지금은 스포츠 과학이 정말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냥 옛날처럼 뭐 고구마 얼마 먹고 뭐 얼마 어떻게 하고 유산소 얼마 타고가 아니라 개인화를 잘 시켜줘야 돼요. 나한테 맞는 운동, 나한테 맞는 다이어트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최대한 나에게 맞춰서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은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근손실 없이 그리고 더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은 더 좋은 트레이너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러한 트레이너들이 또 그런 것들을 또 전파할 줄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 이제 피트니스나 이쪽 헬스 문화가 더 많이 발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뭐 식단이나 운동이나 뭐 이제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다음 이제 영상에서도 이제 좋은 내용 있으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 굿머슬 TV의 이제 정승훈 선수님이었습니다. 제 채널도 구독 많이 해주세요. 네,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